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포커스를 통해서 이제 오픈필더의 웨어러블 데이터와의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태깅 템플릿을 구성해서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까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인테그레이션에는 크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픈필더라고 하는 웨어러블 데이 장비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아마 오픈필더를 잘 아실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오픈필더에 있는 선수들의 웨어러블 데이터를 이 포커스로 가지고 와서 경기 영상과 합쳐서 어떤 장면에서 선수들이 예를 들면 스프린트를 했고 가속 감속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작업이 이제 첫 번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작업은 반대로 이 포커스에서 먼저 다양한 전술적인 태깅을 먼저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방 압박, 커버링, 카운터 어택 등 그러한 이제 전술적인 태깅을 먼저 이곳에서 한 다음에 그 작업한 것을 이제 콘솔로 올려가지고 그러한 예를 들어 인포지션, 아웃포지션, 전방 압박, 카운터 때 각각의 장면에서의 선수들의 활동량과 강도, 움직임의 강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두 번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태깅 템플릿을 어떻게 구성하고 레이블은 또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커스로 돌아가면은 제가 먼저 태깅 템플릿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앞선 네, 영상에서 이제 태깅 템플릿 만드는 방법 한 번쯤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웨어러블 데이터와의 이제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한 이러한 뭐 점유, 비점유, 인플레이, 그리고 전방 압박, 카운터 어택, 턴오버 정도 한 6개 정도 사실 두세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오늘 6개 정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먼저 인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총 이동 거리가 예를 들어 뭐 105km, 110km 나온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정말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가 있고 점유, 비점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점유 시에는 얼마나 뛰고 또 비점유 시에는 얼마나 뛰었는지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경기를 했는지 그런 양상까지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옆에는 이제 뭐 좀 더 전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전방 압박을 통한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됐고 고강도 거리는 얼마나 됐는지 카운터 어택 장면 또한 얼마나 되고 또 턴오버는 우리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미스 실수로 인해서 공을 뺏겨서 뛰지 않아도 됐던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네, 태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네, 이런 모든 대부분의 태깅은 저는 이제 네, 보셨겠지만 이제 매뉴얼 스타트 엔드로 해놓았고요. 그땐 반드시 이 프리앤 포스 롤을 반드시 이렇게 0초로 만드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네,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 시간이 계속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웃풋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앞전 영상을 보셨으면은 네, 만드는 방법까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양한 이제 레이블, 태그가 아닌 레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절트라고 하는 레이블은 저는 이제 전방 압박에 이제 붙이는 레이블인데 이거는 이제 전방 압박을 우리가 한 다음에 전방 압박을 통해 우리가 공을 리게인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이고 반면에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 공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실패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였고요. 이렇게 비슷한 카테고리의 레이블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그룹에다가 이제 그룹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로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카운터 어택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이제 확인하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각각의 지역에서 시작된 카운터 어택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로케이션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선수에 대한 레이블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전방 압박에 실제로 참여한 선수를 확인하고 그 선수들의 이제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 레이블까지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이블 다 만드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들 선수라고 하는 네, 이름을 만들어서 이 레이블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플레이 시켜놓고 이제 일일이 하나씩 뭐 태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어, 인플레이라고 하는 태깅을 제가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줌을 최대한 당기고요. 네, 줌을 최대한 당긴 상황에서 네,
쭉 이 플레이 헤드를 쭉 이렇게 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네, 인플레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네, 쭉 보면서 만약에 끝났다, 인플레이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Q를 눌러서 네, 정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이제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쉬프트랑 이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빨리 감기가 됩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커맨드랑 쉬프트 그리고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빨리 감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빨리 감기를 통해서 빨리 감기를 하면서 이제 태깅 작업을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깅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레이블을 붙여주는데요. 레이블 붙일 때 하나의 뭐 전방 압박 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전방 압박 상, 이날 이제 두 번의 전방 압박이 있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표시를 한 다음에 네,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방 압박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볼을 리게인을 하면은 성공,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실패라는 태깅을 다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쭉 이어서 보겠죠. 쭉 보고 네, 볼을 네, 다시 리게인해주지 못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실패라고 하는 레이블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하나 더 생겼죠. 네, 실패라는 레이블이 생겼고요. 반면에 이제 성공 레이블 한번 보면은 네, 이 경우에 이제 전방 압박을 해서 네, 상대가 볼을 아웃시켜서 제 볼을 다시 되찾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달 수가 있고요. 만약 레이블을 잘못 달았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눌러서 네, 그래서 네, 하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일반 분석가님들이 하시는 태깅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에 대해 좀 앞뒤를 넉넉 잡아서 잡으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태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보다 정확한 활동량을 파악하기 위한 태깅이기 때문에 딱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시작과 끝을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점유, 비점유에 대한 태깅에 대한 것들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점유 태그에다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어, 예를 들어 이제 점유 태그를 누르다가 공을 뺏겨서 비점유로 넘어갈 때 점유를 다시 눌러서 끈 다음에 다시 비점유를 누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유를 누름과 동시에 비점유 태깅이 네, 꺼질 수 있도록 이제 링크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해서 점유 태그가 켜짐과 동시에 비점유 태그가 디액티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해주시면은 편하고요. 비점유도 마찬가지로 에드레스에서 와서 이번 반대로 비점유 키를 누름과 동시에 점유 키가 네, 디액티브 된다는 네, 이런 설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비점유 점유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전술적인 태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작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첫 작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 태깅에 대한 좀 명확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명시화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번 그 태그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지표에 대한 네, 정확한 좀 정의를 이런 식으로 명시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예를 들면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패스, 드리블, 컨트롤 미스 등으로 상대에게 볼을 넘겨준 경우고, 그렇게 해서 상대의 볼을 다시 되찾아오거나 혹은 그 공이 나가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시퀀스 장면이 끝날 경우에 턴오버 태그가 종료된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네, 정의를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태깅 템플릿을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레이블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처음 해보시는 작업이라 아마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먼저 좀 여러 차례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뒤에는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